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코스피가 이틀간의 조정 후에 3거래일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다시 3,100선을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도 비교적 탄력이 약하기는 했지만 같이 밀어 올렸습니다. 그간 집 나갔던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들어왔죠. 그리고 어제는 양시장 앞에서 하락한 종목이 400여 개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웃을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다가 정신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인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함께 하시면서 시장 시그널 함께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하채기 전문위원, 김선유 전문위원 이렇게 네 분 함께할 텐데요. 자,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도 시장 흐름부터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시장이 참 어려운 줄 알았더니 전날 강하게 좀 마무리가 좀 됐죠. 미국 시장도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금일 한국 시장도 좀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 바닥을 좀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다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어제 1조 원 가까이 매도세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 사이에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좀 매수를 해주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보험 쪽이라든가 투신, 기타 금융, 은행 이쪽의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강도가 이제 이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000포인트 초반이나 그 이하권역까지 좀 밀리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 뭐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내 올해의 주식 비중,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전히 좀 매도세가 좀 나와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어제 전일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시장을 모두 매수를 해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도 강도가 일단 약화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와 줬다라는 거, 이게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향이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개인 투자자분들 쪽,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쪽, 셀트리온 그룹 쪽에서 단기적으로 로스컷 자금도 일단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을 내서 활용하는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호재에 상당히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오너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짚고 전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나 뭐 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효과의 흐름들도 뭐 상한가에서
호가, 동시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이 애플카에 대한 소식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동시효과는 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따라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시세에 좀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호재에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예상지수 체결 지수가 3,155포인트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3,065포인트짜리대가, 지지 라인대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이제 30분 봉상의 22평짜리대가 들어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자리대가 3,060포인트대, 3,065포인트 정도입니다. 이 자리대를 좀 지지 라인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절반 자리대의 되돌림 자리대가 약 한 3,135포인트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치는 3,135포인트 정도 그 자리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상 지수를 좀 보게 되면 3,156포인트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뭐 상승이 나온다? 그 부분들은 일단 좀 더 눌림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저항 라인 때는 950포인트대, 951포인트 정도대의 지지 라인대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목표치로 좀 보게 되면 966포인트예요. 1차 목표치 자리대는 이 자리대가 일봉상의 5일선 그리고 21선 자리대가 위치한 그런 자리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로 좀 놓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5일선 자리대, 5일선을 안착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60포인트 자리대가 일단 5일선 자리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날에 좋은 소식이 좀 나왔어요. 연기금 쪽에 있어서 코스닥 쪽의 투자 확대에 대한 그런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그 부분들은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 스몰캡 쪽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시장 쪽도 순차적으로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타급에 대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게 이 13일과 14일 날 7조 원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74조 대까지 있다가 지금 68조 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적으로 고객 예탁금에 대한 추이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7조 대의 고객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11일과 12일 날에 대량의 개인 순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자금에 대한 이탈은 없다. 계속 시장으로 좀 들어온다. 신규 자금은 계속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업종과 종목에 주목을 해보고 또 이슈에 따라서는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아마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상승? 뭐 그런 시도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료와 뉴스에 민감한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그냥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따라서 들어가는 전략은 좀 자제를 하는 그런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정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 매도를 하는 자리대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되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매수를 했다라면 수익을 좀 누릴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겁이 나서 매수를 좀 못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늘 또 부랴부랴 따라 들어가려고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또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일단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결국 오늘 동시효과의 흐름들만 봐도 자동차 쪽에 있어서의 동시효과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을 좀 따라 들어간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순환매를 좀 활용한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시장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자동차 쪽과 IT 쪽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치고 나가는 부분들이 건설 쪽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면 순환매를 좀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증권 쪽으로도 한 번쯤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구간 자체가 한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좀 놓고 보게 된다라면 완성차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에 좀 반영이 되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증권주라든가 혹은 실적이 좋은 화학주라든가 원자재 가격 상향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철강 쪽으로도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순환매를 좀 활용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닝 시즌이죠. 지금 자체가, 시장 자체가. 근데 실적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적에 있어서의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G노텍 같은 경우도 시장에 있어서 크게 안 빠지죠. 4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좀 계속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기는 최근 치고 나가고 있죠. 흉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11선에 좀 지지를 받고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 마찬가지로 실적이 좀 좋습니다. MLCC에 대한 호황이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공장에 대한 가동은 풀가동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물량을 더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되는 기업들도 있겠죠. 뭐 삼화콘덴서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따라 들어갈 수 있는,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날까지도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자체가 어제 이제 양봉을 좀 걸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61선에 있어야 지지를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금일 브레이크를 좀 걸어주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의 반등은 좀 나올 거지만 선별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술적인 반등을 따먹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에 신규로 진입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활용한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성장 섹터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업종군들이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었고 IT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괜찮았었습니다. 장비주들도 신고가의 좀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도 IT 쪽 섹터의 주가 흐름들은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 쪽 그리고 정부 정책 쪽으로 있어서 수소 쪽이라든가 건설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종목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하고 있는 게 좋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부동산 대책, 이 부분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죠. 거기에 따라서 SOC도 아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중소형 건설사라든가 SOC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종목군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첨보도 실적 발표를 전날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실적이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 좀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물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컨센서스 상향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대표적으로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원희가 EPS가 좀 있어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가 안 밀리죠. 매물수화 과정을 좀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올해 4분기 때 실적은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적자를 좀 예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2,100억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고정시에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인텍플러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있어 성장을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가고 있고,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후성이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테크라는 기업도 5G 쪽이죠. 이러한 종목군들도 이런 흐름들,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2억 명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시간에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거기에 따라서 컨텐츠 관련주들 좀 봐야 되겠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뭐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한 차례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제이콘텐트리 뭐 이런 기업들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뭐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면 이 45,000원짜리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런 종목군들이나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자리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요. BAC 미디어 같은 경우도 다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부장업계가 작년 코로나를 뚫고 성장세를 좀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서울 반도체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H 오늘 올해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가 EPS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필옵틱스, 그 다음에 펌프에 관련돼 있는 국내에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죠. LT 백줌, 뭐 이런 기업들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수급 개선주는 일단은 상향하도록 하겠고요. 뭐 요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LT 백줌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이 좀 나올 겁니다.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니까 오늘따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20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이틀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에 성공한 우리 시장입니다. 그간 조정의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하지만 상하단의 변동은 굉장히 컸었죠. 어제장 우리 시장 단연 주인공은 현대차 그룹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간 조정을 거치면서 하락했던 반도체와 또 자동차 업종으로 매개가 쏠렸는데 현대차 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또 기아차 쪽으로의 호재가 전해지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로 급락한 지 하루 만에 어제 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이어가네요. 1.8% 상승으로 88,600원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2.3% 올려 세웁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이 금융기관들과 5년 동안 30억 달러의 자금 조달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13만 3,500원에 출발하고요. LG화학 0.4% 오르면서
100만 1,000원에 출발합니다. 자, 현대차 3.6% 오릅니다. 27만 1,000원에 출발하고 있고요. 신차 효과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맥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의 애플과 협력 기대감도 같이 상승 탄력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차는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갔는데요. 오늘도 역시 급등 출발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4% 소폭의 상승이고요. 삼성 SDI 2.7% 강하게 올려 세웁니다. 2만 원 상승하면서 75만 2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1% 넘게 같이 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인 왓패드를 인수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콘텐츠 사업 다각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네요. 31만 2,500원에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줍니다. 1.12% 오르면서 31만 6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르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가 1.3% 상승으로 3,133포인트에 그리고 코스닥은 0.7% 오른 96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오늘은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좀 반등을 해나가는 것일지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HLB 0.4% 상승, CJ는 1.8% 오르면서 16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CJ는 지난 4분기에도 최대 지날 것이고 또 올해도 실적 상승세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호실적에도 최근에 주가는 좀 부진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6%가량 오르면서 19만 3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CJ ENM 어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오늘도 1.5% 상승으로 16만 5,4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머티리얼즈 1.4% 올려 세우면서 33만 3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켜냈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코스피 벌써 장 초반부터 1% 넘게 올려 세우고 있는데 오늘 개장 흐름도 좀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전 도전 종목이었던 주성 엔지니어링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2차 목표가 좀 상향 조정해 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또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주시죠. 네, 자, 시장이 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끝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살짝 조정이 들어왔고 월요일 날에도 분명히 조정의 시그널을 보였는데 화요일 바로 어제죠. 조정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제에서도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 자동차가 특히 어제 아침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섹터들 그러니까 자동차나 IT나 같이 엮이는 부분들이 있죠. 자동차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IT에도 반도체가 들어가고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래서 둘 다의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이 얘기가 2017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됐든 IT가 됐든 같이 갈 거예요.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전자 부품주를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쪽으로 분명히 강세는 들어올 텐데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3.36%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IT 섹터로의 올해 초강세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그걸 필두로 해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실적들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것들이 올해도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거라는 얘기들 나와주고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고 실질적으로 괜찮고요. 앞으로 먹거리 사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OLED 장비주, 패널이죠. 그다음에 카메라, PCB, MLCC 다 좋습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바닥 권역이 있다 생각이 되면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장은 바닥을 쳤으니까 일단은 박스권 고점으로 붙여놓겠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후반이라든지 다음 주에서 정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겠지만 돌파를 하지 않더라도 중소형주의 IT 부품주들은 분명히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3천만 안 깨지면
IT 부품주들은 알아서 지수가 폭등한 것 같은 그런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기존에 강했던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모든 IT 부품주 섹터들은 다 좋다. 오늘도 보면 하이닉스가 알아서 치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IT 섹터의 중심으로 종목들을 잘 편입을 하다 보면 괜찮은 재밌는 수익률 게임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신 종목들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 종목이 바로 주성엔지능이 있네요. 자, 주성엔지능 여러분들한테 10월 26일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26일 날 여러분들한테 공략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수익률은 지금 44% 정도, 44.77% 정도 이제 올라왔는데 기존의 목표가 10,000원에서 14,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황금 사이클, 슈퍼 사이클과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이제 난리죠.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열심히 찍어내야 되는데 반도체 장비주들이 당연히 이 그래서 안 움직일 수가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어제 기관들이 19만 주, 금융투자가 12만 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급 정도면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 가격을 14,000원을 줬는데 일단 태양광 장비에 대한 좋은 실적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정군종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전지 장비 이쪽을 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을 통틀어서 계속 앞으로도 2021년에도 굉장히 실적들이 크게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면서 이거는 목표가 상향 14,000원까지는 올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가 최종 목표치는 아닙니다. 과거에 2만 원도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2만 원 내년까지 사이클 2만 원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IT 반도체 이 큰 사이클 속에서 태양광 장비가 강하게 움직일지, 반도체 장비가 강하게 움직일지, OLED 장비가 강하게 움직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얘는 그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성엔지능은 참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라 그러면 뭐 얼마든지 뭐 10,000원 이하에서 좀 싸게 공략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내려올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쭉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태웅로직스입니다. 자, 물류 종목인데요. 태웅로직스. 자, 이슈를 살펴보니까 뭐 쿠팡하고 이슈가 있더라고요. 쿠팡이 이제 나스닥에 상장 그 예비 심사가 통과가 됐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좀 있었었는데 글쎄요. 주가의 흐름은 그닥 그렇게 되게 강하거나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애매한데 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실려서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매매 패턴으로 4,8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6,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나스닥 쿠팡이 상장이 되는 얘기가 더욱더 불거지게 되거나 더 이슈가 더 커지게 되면 그때에서는 조금 더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그런 이슈에 있는 종목이 세방, 동방, 유성 TNS, KCTC 이런 종목들인데 일단 보유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는요. NK전자입니다. 자, NK전자. 자, NK전자. 자, 2차 전지 관련주이면서 이게 얘도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있어요. 반도체 재료 쪽인데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본딩 와이어라든지 솔더볼 이쪽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2차 전지 응급 탈물질 개발을 하고 있는 쪽이 이제 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강하고 2차 전지 강하다 보면 이 전고점 부분 한 번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한 13,000원 정도로 보면서 보유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정받으면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로 두면서 괜찮은 나쁘지 않은 지금 시장에서 IT 섹터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섹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그래서 정고점 돌파 13,000원 보면서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종목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세 번째 종목까지 다 말씀을 드렸네요.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시장 긍정적이고 또 IT 부품주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자, 오늘은 또 수익률에 도전하는 날이죠.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은 건설주 HDC 현대산업개발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주들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은 뭘 얘기할까 했는데 일단 철강 섹터랑 건설 섹터를 제가 좋게 보거든요. 근데 철강주들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편들이고 그나마 좀 덜 올라간 쪽이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바닥에서 들어올리고 있는데 아마 2주 전인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시간 방송에서 아마 현대건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때 말씀드린 이후에서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을 텐데 현대건설도 그렇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건설도 어제 그저께 기관과 금융투자 그다음에 투신들이 강하게 지금 매수를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요쪽에 HDC 현대산업개발은 그것보다 좀 더 강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연기금도 지금 강하게 이렇게 다시 들어오고 기관과 금융투자 이제는 외국인들까지도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이 바닥에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주겠다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29,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좀 싸게 밀리게 되면 29,000원 정도에서 현재 가격에서 29,000원 정도까지 밀리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만약에 내일 이후에서 만약에 쫓아가더라도 31,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31,0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서 저점 매수 손절은 26,000원 정도로 잡으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로 그래서 지수가 꺾일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어차피 한 번 정도의 조정을 생각을 했었던 부분인데 조정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좀 싱겁게 좀 끝나버렸는데 조정을 한번 받고 계속 또 상승을 하겠죠. 또 얼마나 또 상승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또 얼마나 또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4만 원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수급의 흐름이라든지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걸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도전 종목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지금 수급 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매수가는 29,000원에서 31,000원 사이 저점 매수하는 전략 함께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시장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고 있네요. 코스피가 1.27% 그리고 코스닥은 0.8%가량 상승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왔는데 지금 장 초반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만 매수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어서 이주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세 가지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A스토리 관련주입니다. 자, A스토리 지금 제가 작년 그 대강연회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이제 거의 국내 컨텐츠 시장에서의 대장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킹덤이 이제 시즌 1 방영을 넷플릭스에서 시작하면서 시즌 2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던 부분이 작년 여름이 좀 지난 가을쯤이었습니다. 요때 이제 시세가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컨텐츠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최근 그 OTT 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현재 이제 OTT 기업들만 100여 개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6월이 되면 디즈니 더하기라는 디즈니 플러스죠.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업체가 이제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고 생산해내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좀 핫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스토리 지금 현재 뭐 넷플릭스에 킹덤 시리즈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드라마 뭐 첫사랑은 처음이니까라는 뭐 그런 시리즈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이 OTT 업체 콘텐츠를 등록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등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지금은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수준은 많이 해놨고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현재 장부상에 찍히고 있는 숫자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너무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관련주들 잘 찾아보시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초입에 정배열 상승 초입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도노리포트에서도 지금 현재 컨텐츠 관련주로 해서 뭐 덱스터라든지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출발하는 종목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컨텐츠 섹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뭐 에이스토리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 깨선만 익절가를 한번 잘 잡아가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보시고요. 이제 신규로는 좀 자제하시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조정이 충분히 나와주고 반등 정도를 노리는 그런 시세를 공략을 한다면 추후에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만원 정도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최대 목표치고요.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파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동의 폭이 굉장히 좀 일정해요. 그래서 5파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동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이제 LPC인데요. LPC 같은 경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 깊게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보셨다면 이쪽 관련주들 관련 섹터들이 좀 굉장히 핫했던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한농화성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아침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도노리포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도노리포트에 편입을 시켰던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세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후속주들이 지속적으로 바톤을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테마는 앞으로 이 배터리 사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LCD에서 OLED로 이렇게 넘어가듯이 전고체 배터리 역시 기존의 이제 배터리 시장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섹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고체 배터리들이 막 현실 가능성 있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쪽이 지속적으로 곽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PC는 지금 조정 나올 시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상한가 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조정을 좀 충분히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셔야겠죠. 그래서 16,5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거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 정도 가격대 부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월봉 보시게 되면 장기간으로 저항을 받아왔던 15,000원대, 15,500원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7,500원대 여기 돌파하게 되면 한 2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잘 거치고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량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정세균 테마주로 알려져 있는 수산중공업인데요. 수산중공업 대선 테마주 어떻게 보면 대선 테마들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우상향 경배열로 만들어 놓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전당대회까지는 잠룡으로 불리는 앞으로 대권 주자로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종목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대선 테마의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한중공업 지금은 좀 여유 있게 바닥권에서 모아가기는 이미 버스는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종목들을 접근하신다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뭐 거래량이 잘 나오는 종목이니까요. 단타나 뭐 이제 스kel팅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시장 탄력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96%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0.8%가량 상승입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개인은 6,400억 원가량, 지금 6,500억 원가량 거래소 시장 매수해주고 있는데 오늘 환율도 조금 빠집니다. 2원 80원, 2원 80전 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좀 기아차 쪽으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보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9%까지 상승폭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 상승분 좀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9%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들어볼 텐데 어제 도전 종목이었죠. 세니트 어제장 또 상승 흐름 나왔는데 앞으로도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요. 나머지 종목 시그널 같이 해주시죠. 네, 어제 제가 뭐 여러분들께 세니트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정부 측에서의 주택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멘트 관련해가지고 레미콘 관련해서 콘크리트 회사를 종속회사로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감소를 좀 하고 있는 그래서 좀 300명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게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 시네마죠 극장을 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뭐 시장이 다 뭐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작은 종목들은 조금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제 뭐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당연히 뭐 숨고리고 가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크게 양봉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숨고리기를 좀 한 후에 다시 한번 재차 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이제 5일선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좁혀주는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죠. 2,250원까지 한번 좀 보시고 손절 라인은 1,670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시그널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게 뭐 기아차가 좀 되겠는데요. 뭐 어제 여러분들께서 뭐 다 기사를 통해서 다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뭐 시간에 뭐 상한가가 좀 들어갔으니까 오늘 뭐 장 출발에도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호재가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있는데 또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고 근데 지금 이제 호재 이제 기사가 뜨면서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뭐 여러분들께 1월 4일에 주로유소 방송을 출연했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딱 99,500원, 10만 원 조금 못 오는 그런 가격대인데 이게 갭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갭을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이제 품어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이 에너지 품어낸 걸 맞춰서 또 소진이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과연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를 좀 들어가시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 같은 경우는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서 뭐 오늘 가고 또 내일 가고 뭐 모레까지 갈 수 있지만은 반드시 저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서 가져가시면서 5일선이라든가 아니면은 강한 눈봉이 나오면서 뭐 기관 쪽에서든가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세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특수건설이 좀 되겠는데요. 어제 4대강 관련된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나왔었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의 4대강 부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하 공영이 장중에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자연과 환경, 그다음에 특수건설도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하루였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재료가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 심리에서 가는 건데, 그 기대 심리가 어때요?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가 좀 풀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어제 그 급등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근데 하지만은 이게 지금 주가가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조금 시간을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여러 조금 지지율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제 3월 달에 대표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또 레이스에 좀 참가하게 되면은 또 어떤 또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보궐선거 이후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대선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데, 해저 터널 관련해가지고 이낙연 대표의 정책 쪽하고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자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좀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리보다는 반드시 한번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테마였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께 1월 4일이었죠. 여기에서 제가 주유소 방송에 처음 출연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서 특수건설을 보라는 말씀드리고 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7,500원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한 번 정도 기다렸다가 한번 매수 타임을 좀 가져가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체계 전문위원회 종목 전략들 함께 확인했습니다. 시장이 다소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7%까지 상승분을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0.7%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개인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네요. 어제 1조 원가량의 매도 물량이 나왔었는데, 오늘 지금 장 초반 7,300억 원가량 시장 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좀 빨간불은 켜내고 있지만 장 출발보다는 탄력이 조금 둔화된 상황인데, 자, 오늘도 시장 상황과 함께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는데, 월요일장 도전 종목이었죠. 이노메트리가 바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목표가는 조금 달성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지금 구간에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들도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방송에서 이제 드리는 것마다 다 오르니까 이제 다들 따라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보시더라도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형주도 계속 그래 왔었고, 삼성 SBS도 들이자마자 급등 나오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또 급등 또 나오고, 계속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아 같은 경우 오늘 또 많이 올라가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현대차 그룹주들 계속 수시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노베트리 얘기로 좀 잠깐 다시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시장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이제 미국발 소식, 옐런의 온건한 좀 발언 소식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은 그런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현대차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이슈 중에 하나가 애플과의 협력 이슈인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는 애플과 협력을 하는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 이런 조금 소문이 들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미 그 소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오늘 어제 많이 급등했는데, 그게 지난주부터 조금 들리는 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관련해서 저도 이제 제 가족분들에게 이런 좀 얘기가 있다더라라고 또 전달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계속적으로 시장을 좀 장악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이고, 제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말씀 좀 드렸고, 이미 전고점 크게 20만 원 넘어갈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급락이 나오는 조정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또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또 어제 또 급등 나고 오늘도 급등이 나오는데 요 종목도 사실 월요일 날 또 저희 가족분들께 말씀드려서 잘 또 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LG전자 가고 이노텔 가고 하우시스 가는데 제가 좀 보건데 LG 지주사 종목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 오른 종목으로 좀 볼까요? 흐름상으로 보건데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좀 위로 튄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런 좀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종목이 또 하나 보입니다. 시젠이에요. 많이 좀 소외받았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데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하락이 며칠째 나왔었어요. 그나마 오늘 좀 반등이 나와서 다행스러운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단 말이죠. 회사에서 어떤 좀 대책을 내놓던가 아니면 뭐 그간 많이 번 돈으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신사업에 대한 투자인데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만들어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시제는 회사에서 지금은 좀 주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적은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는 조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 그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가능성이 높고요. 1차적으로 20만 원 이상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수익 내시고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대형주 쪽으로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100만 원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고 전체적으로 다 잘 갑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중소형 소형주를 찾다 보니 이노메트리가 이제 눈에 들어왔던 거고요.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가 이제 월요일 날 추천을 22,000원 부근이었죠. 거의 뭐 보합권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었는데 22,000원 부근에 추천드리고 수익이 좀 굉장히 현재 잘 난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방송 종목은 뭐 2, 3% 많으면 뭐 5% 정도만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그 이상의 리딩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상황 보시면서 수익 보셔야 된다고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으로 이 중국 헝다그룹에서 배터리 사업을 진출을 했어요. 본격적으로. 이게 꽤 됐어요. 그래서 라인 증설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 라인 증설 할 때 이 배터리 검사 장비가 들어가요. 네, 이게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검사 장비가 이노메트리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노메트리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하나 걱정하실 것이 내일부터 스톡옵션 보유수 물량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10만 주밖에 안 돼요.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이라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밀리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거래량 자체 어제도 50만 주 나왔었고요. 뭐 하루 만에 다 털거나 그런 물량들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너무 걱정보다는 추가 상승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 다만 뭐 많이 올라가도 25,000원, 27,000원 정도 선 이상으로 갈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너무 큰 욕심은 조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오히려 이노메트리는 우선은 보유하신 분들 놔두시고요. 급한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하신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따 시간이 남으면은 제가 또 원래 내일이지만 또 오늘 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종목은 삼성모터스인데요. 자, 삼성모터스가 오늘 시가를 많이 급등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현대 기아차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현대차 그룹향으로 매출이 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튠이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올 한 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소 쪽으로도 같이 나가고 있어서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흐름상으로 이제 라인을 따라 이 라인이 완성이 되고 있는 거고 다음 고점 라인을 체크한다면 이런 고점 라인 그러니까 한 번은 더 갈 수 있어요. 거의 뭐 올라쳐서 9,000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9,000원 이상으로 갔을 때 그 다음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문제에서 오늘 뭐
식사 대비해서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유지를 잘 하고 있는 터라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하TI인데요. 대하TI는 철도 관련주죠. 이제 현대 로템이 원체 요즘에 많이 좀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대하TI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은 국내 자율주행 열차 관련된 이슈들이 아주 조금씩 부각은 됩니다. 그리고 KTX 관련된 매출 확대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진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수주가 아마 올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꾸준한 수주가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크게 나올 건데 그 종목을 과연 얼마를 볼 것이냐. 테마성 종목으로 잘 아시겠지만 대북 이 철도 관련 이슈 터질 때마다 주가 많이 갔거든요.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7,000원 정도. 그래서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면서 한 7,000원 정도 가져가시면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해서 대하TI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나쁘지 않고요. 7,000원 정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담 문의가 와서 넷마블을 받을 건데, 자, 넷마블 129,000원에 40%시대요.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음부터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비중이 커도 문제가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비중이 크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 많이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몇 년 만에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큰 폭으로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실적 자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큰 폭의 성장이 나오면서 작년 이상의 영업이익이 분명히 나올 거고 순이익 부분도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 빅히트로 상승을 줬던 흐름에서 이제는 그래도 좀 돌려 세우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쁘지는 않은 종목이라고 해서 요즘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고 분할 매수로 조금 매수 접근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면 매수가 이로는 무조건 가요. 최소한 15, 16만 원 가야 되는 종목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 움직입니다. 이제 눈을 조금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될까 생각이 좀 드는데 엔터주들이에요. SM이 지금 3%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현재 5% 상승이 나와요. 이게 12월 한 초쯤에 좀 움직임이 좀 YG 엔터도 그렇고 좀 나오고 SM도 그렇고 좀 움직임이 좀 나와서 지금부터 시작인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약간 좀 안 좋았었고 이제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좀 잡혀주면서 주가가 좀 위로 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엔터주들을 한번 조금 천천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가운데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임이 좀 이렇게 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CJ ENM은 그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지만 이미 잘 가고 있는 좀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뭐 내일은 제가 또 좋은 종목 하나 추천드릴까 하는데 우선 뭐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주들도 관심을 조금 가져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조정 시 매수하시는 분할 매수 접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전략들 그리고 마지막 엔터주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계속 탄력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 가까이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네요. 1.3%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